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격성이에요. 네, 특히 포커 테이블에서 말이죠. 이걸 잘못 쓰면 그냥 무모한 도박이 되지만 잘 쓰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해 볼 자료는 Two Card Confidence라는 유튜브 채널 영상인데요. 수억 개의 핸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계산된 공격성의 비밀을 파헤친 내용입니다. 항상 궁금했어요. 왜 최고의 선수들은 늘 그렇게 공격적으로 보일까요? 그 사람들이 유독 운이 좋아서 계속 좋은 패만 받는 건 절대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분명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칩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압박해서 칩을 가져오는 그 기술 말이에요. 네, 맞아요.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무모한 블러프랑 계산된 공격성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오늘 저희가 한 가지 사례를 아주 깊게 들여다볼 텐데요. 최상급 플레이어 2명이 맞붙는 실제 핸드예요. 아, 실제 사례군요. 네, 이걸 따라가다 보면 아마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단순히 내 손에 든 카드가 뭐지? 에서 벗어나서 내 앞에 저 상대는 지금 어떤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흥미롭네요. 그럼 바로 그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죠. 주인공은 데이비 존스라는 최상급 플레이어예요. 네, 손에는 스페이드 퀸하고 잭, 그러니까 같은 무늬의 퀸과 잭을 들고 있어요. 상대는 프로디지라는 또 다른 실력자고요. 자, 첫 카드 3장이 깔리는 풀랍에서 데이비는 중간 정도의 페어, 그러니까 세컨드 페어를 맞췄어요. 나쁘지 않죠. 네, 상대가 아주 작은 금액을 베팅하니까 데이빗은 그냥 콜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흐름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상대의 그 작은 베팅이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아, 베팅 사이즈요? 네, 저렇게 작게 베팅한다는 건 나는 아주 넓은 범위의 핸드로 쳤다라는 신호거든요. 아, 레인지가 넓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여기서 레인지라는 건 상대가 들고 있을 법한 모든 카드의 조합을 뜻하는 거죠. 에이스킹 딱 하나가 아니라 아주 강한 패부터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블러프까지. 그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데이빗 입장에서는 당연히 콜을 해야 해요. 괜찮은 페어도 있고 나중에 스트레이트나 플러시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걸 버리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 다음 카드가 중요하죠. 네 번째 카드 턴에 킹이 딱 떨어집니다. 아, 킹. 그러다 갑자기 상대방인 프로디지가 배팅을 안 하고 체크를 해요. 자, 이제 데이빗의 차례인데 청취자분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같이 체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안전해 보이니까요. 네, 일단 공짜로 다음 카드를 볼 수 있는 기회고 가장 안전한 선택처로 보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죠? 내 손에 든 퀸 페어는 여전히 이길 가능성이 꽤 있는 소위 쇼다운 가치가 있는 핸드거든요. 아, 마지막까지 갔을 때 이길 수 있는 확률? 네, 쇼다운 가치라는 건 배팅 없이 마지막까지 갔을 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말하는 거죠. 굳이 이걸로 배팅해서 더 좋은 페어한테 콜을 당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데이빗 존스는 완전 다른 선택을 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배팅을 해요. 네, 그렇죠. 잠깐만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미 이길 확률이 꽤 있는 괜찮은 패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굳이 블러프로 바꾼다고요? 네, 만약 상대가 킹이라도 숨기고 있었으면 그냥 돈을 갖다 바치는 꼴 아닌가요? 이건 그냥 무모한 플레이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 이게 무모한 플레이가 아닌지를 이해하는 거죠. 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두 가지 관점을 나눠서 봐야 해요. 하나는 게임 이론 최적화, 즉 GTO라고 불리는 뭐랄까 컴퓨터가 계산한 완벽한 플레이 방식이고요. 아, GTO. 다른 하나는 실제 살아있는 인간의 약점을 공략하는 실전적인 공략 플레이예요. 이론과 실전이군요. 네, 먼저 순수한 이론, GTO 관점에서만 보면요. 지금 하신 말씀이 정확히 맞아요. 이 배팅은 최선의 플레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네. GTO 이론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블러프를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쇼다운 가치가 거의 없는 핸드를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쇼다운 가치가 없다는 건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까지 갔을 때 이길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정말 쓸모없는 패를 말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예를 들면 낮은 숫자 2장으로 만든 포켓 페어 같은 거요. 네. 그런 패로는 어차피 마지막에 이기기 힘드니까 그걸로 배팅해서 상대가 나보다 더 좋은 에이스 하이 같은 패를 버리게 만들면 엄청난 이득이잖아요. 아, 그렇죠. 잃을 게 없으니까. 반면에
데이비가 가진 퀸 잭 페어는 쇼다운까지 가서 이길 확률이 꽤 있단 말이죠. 네. 이런 핸들을 굳이 위험하게 블러프로 전환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자원 낭비일 수 있어요. GTO 솔브를 돌려보면 이런 세컨드 페어는 대부분 체크하라고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체크가 맞다고 하는 거네요? 네, 이론상으로는요. 하지만 데이비는 배팅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그냥 고수니까 따라하면 돼 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의미가 없겠죠. 대체 컴퓨터의 계산을 거스르는 이 결정 뒤에는 어떤 논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카드패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아, 인간을요? 네, 이 영상 자료의 가장 강력한 점이 바로 그 수억 개의 실제 핸드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거예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경향성을 찾아낸 거죠. 아, 그러니까 이론상 해야 하는 플레이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하는 플레이를 들여다봤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합니다. 어떤 건데요? 바로 과도한 폴드, 영어로는 오버폴딩이라는 개념이에요. 과도한 폴드, 너무 많이 접는다는 거네요? 네, 데이터에 따르면 이 데이비가 처한 것과 똑같은 상황에서 평균적인 플레이어들은 이론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폴드를 한다는 거예요. 헐, 얼마나 더요? 이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는데 턴카드에서 무려 6%포인트나 더 많이 폴드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6%포인트요? 그거 엄청난 차이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 패는 방어해야 해라고 정해져 있는데도 실제 사람들은 겁을 먹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거네요? 맞아요. 세컨드 페어나 서드 페어 같은 애매한 패드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맞아요. 너무 소극적인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데이터가 그들이 마지막 카드인 리버에서도 여전히 과도하게 폴드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아, 리버에서도요. 네. 자, 이걸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턴에서 배팅을 했는데 상대가 콜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마지막 리버 카드가 남았죠. 네. 거기서 내가 한 번 더 배팅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아, 잠깐만요. 그럼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데이빗의 배팅은 단순히 이번 턴에 상대를 폴드시키자. 이게 아니었던 거군요. 네, 그게 다가 아니죠. 만약 얘가 여기서 콜을 하더라도 마지막 카드에서 내가 또 배팅하면 그때는 폴드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미래의 계획까지 포함된 거였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턴에스의 배팅이 리버에서의 성공 확률까지 높여주는 일종의 투자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와. 상대가 마지막 순간에 내 배팅에 폴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미 데이터로 알고 있다면 지금 턴에서 배팅하는 건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수익성 높은 블러프 기회를 미리 만들어가는 셈이죠. 와, 소름 돋네요. 그럼 데이비스는 내 패가 뭐지를 보고 플레이한 게 아니라 내 상대는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를 보고 플레이한 거군요. 그렇죠. 데이터가 알려준 인간의 약점, 즉 압박을 받으면 이론보다 더 잘 넘어진다는 그 경향성 자체에 베팅을 한 셈이네요. 최고의 표현이네요. 바로 인간의 약점이 베팅한 겁니다. 와, 영상에서 언급된 시뮬레이션 결과도 이걸 명확히 보여줘요. 일반적인 GTO 모델에서는 퀸잭으로 베팅하는 게 손해지만 상대방이 6%더 폴드한다는 이 변수 하나만 추가해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리면 놀랍게도 퀸잭으로 베팅하는 것이 오히려 체크하는 것보다 더 수익성 있는 플레이로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수억 개의 핸드 데이터가 그렇다고 하니 믿어야겠죠. 근데 문제는 제 앞에 앉은 상대는 평균적인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이니까. 그 사람이 데이터대로 움직일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테이블에서 이걸 직접 포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가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당연히 단서가 있죠. 영상에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단서를 제시해요. 네? 첫째는 상대방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고 레인지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이론적으로는 아주 강한 핸드로 체크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상대를 찾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강한 핸드가 있으면 보통 체크를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프로디지가 만약 괴물패, 예를 들어 셋이나 스크리트를 완성했다면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러 약한 척 체크를 하는 슬로우 플레이를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아, 일부러요? 네, 상대가 체크하네, 약한가 보다 하고 베팅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따내려는 거죠. 이게 고수들의 전략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플레이어들은 그렇게 안 하죠. 맞아요. 좋은 패가 뜨면 흥분해서 참지 못하고 그냥 바로 베팅해버리잖아요. 돈을 빨리 따고 싶어서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은 강한 핸드가 있으면 그걸 숨기지 못하고 그냥 배팅을 해버려요.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체크를 했을 때 그들의 핸드레인지에는 방금 말한 괴물 같은 최상급 핸드들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의미예요. 아, 즉, 상대의 체크는 우리에게 내 패는 아주 강하지는 않아, 그냥 중간 정도야 라고 말해주는 강력한 신호나 마찬가지죠. 바로 그 약해진 레인지를 우리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상대의 체크가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나는 괴물은 아니야 라는 신호로 들리기 시작하네요. 그럼 두 번째 단서는 뭔가요? 두 번째 단서는 훨씬 더 인간적인 거예요. 바로 심리적 불편함을 이용하는 겁니다. 심리적 불편함이요? 네, 게임 이론상으로는 상대방이 제 공격적인 배팅에 맞서려면 중간 정도의 애매한 핸드로도 콜을 해야 해요. 그래야 제가 아무 패로나 블러프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나요? 애매한 패를 들고 있는데 상대가 계속 크게 베팅하면 혹시 상대가 더 좋은 패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머리가 더 복잡해지잖아요. 정확해요. 그냥 포기하고 다음 판을 노리는 게 마음 편하죠. 바로 그 마음이에요. 턴에서도 큰 배팅에 콜을 해야 하고 리버에서 또 한 번 5인에 가까운 배팅을 마주했을 때 그저 그런 페어 하나를 들고 자신의 모든 칩을 거는 건 정말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공감되네요. 전 예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그냥 마음 편하려고 좋은 패를 던져버리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압박감을 이겨내기가 정말 힘들죠. 맞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수학적으로 올바른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리스크를 피하고 폴드를 선택해요. 바로 그 상대방의 망설임과 심리적 불편함에서 우리는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아, 즉, 상대가 올바른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기가 심리적으로 어렵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공격을 정당화하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되는 거죠. 최고의 선수들은 바로 그 불편함을 상대에게 선물하는 사람들이에요. 와, 정리가 되네요. 그럼 첫째, 상대가 체크했을 때 그의 레인지에 괴물패가 없을 거라고 예상되고, 둘째, 내가 배팅했을 때 상대가 이론적으로는 콜해야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매우 고통스러울 것 같은 상황. 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GTO를 깨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변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거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게 바로 이 플레이의 정수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포커에서 진정한 공격성은 그냥 무턱대고 지르는 무모함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내 패가 좋다고 베팅하고 안적타고 블러프하는 1차원적인 게임이 아니었던 거예요. 맞아요. 무모한 도박과 영리한 공격의 가장 큰 차이는 그 결정 뒤에 숨겨진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유요. 네. 데이비 존스의 배팅은 겉보기에는 이상한 블러프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의 과도한 폴드 경향에 대한 데이터적 근거와 그것을 유발하는 심리적 압박이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물론 때로는 상대가 기가 막히게 콜을 해서 팟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럼요. 하지만 그 결정 자체가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근거한 것이었다면 그건 더 이상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반드시 수익을 내는 계산된 리스크 감수라고 봐야겠네요. 맞아요. 그게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논리를 신뢰하는 것 말이죠. 오늘 저희는 데이터를 무기로 삼고 인간의 심리를 수익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네. 단순히 내 손에 든 카드 2장만 보고 플레이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고 그 약점을 공략하는 한 차원 높은 플레이의 세계를 제대로 엿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비단 포커 테이블에만 한정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포커 테이블을 넘어서 혹시 여러분의 삶 속 다른 영역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예측 가능하고 공략 가능한 패턴에서 생기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직 내가 손에 든 카드, 즉 내가 가진 조건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너무 수동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